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8만 1천 명 늘어난 6월 고용 동향은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1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고, 특히 양질의 일자리인 상용직 취업자 수도 38만 8천 명이 증가하여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도 각각 0.2%와 0.3% 상승하는 등 작년에 비해 올해 일자리가 양과 질 모든 면에서 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제 경제 환경이 악화되어 수출이 감소하고 제조업 일자리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경기의 회복이 늦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관련 기업들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지금 국회엔 위기의 기업들을 돕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대부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전체 추경의 30.3%인 2조 312억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기업들에게는 경기 대응의 마중물 역할을 할 추경,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극복에 필요한 부품 소재 국산화 추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한 만큼 우리 기업인들에게 힘을 불어넣을 추경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는 긴급 예산을 이번 추경에 상당한 규모로 추가 투입할 수 있는 일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거듭 촉구합니다. 추경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주십시오. 조건 없는 추경안 처리가 우리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난 8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이끌 적임자임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야당은 혼선에서 비롯된 답변을 빌미로 청문 보고서 채택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큰 범죄라고 단정하고 위증, 거짓말 등 자극적인 말로 과대 포장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려 합니다. 이것은 지나친 억지이며 무책임한 자세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야당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윤석열 후보의 정직함과 충직함이 그리 마땅하지 않다는 이야기인지 반문합니다.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로 빼곡히 법사위를 채운 자유한국당에게 묻습니다. 솔직히 이만한 사람 또 없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을 진실로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야당은 신속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촉구합니다. 경찰은 어제 국회의원 18명에게 출석 여고서를 통보했습니다. 패스트 트랙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감금 폭력 점거 수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 의원 4명은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할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불법 감금과 폭력 점거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은 2차 소원 통보에마저 거부한 실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수사를 외압으로 규정하고 경찰 수사를 외압으로 규정하고 심지어 행안위 간사가 폭력 사태에 관련한 자당 의원들의 수사 내용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권한 남용과 수사 거부로는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덮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찰 소환에 적극 응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찰에게도 요청드립니다. 관련자들이 예외 없이 엄정한 수사로 법의 공정한 관련자들에 대한 예외 없는 엄정한 수사로 법의 공명정대함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주요 그룹 기업인들 및
경제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시적인 민관 비상 대응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판단에 적극 공감합니다. 특히 단기적 차원의 대책을 넘어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정치권까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똘똘 뭉쳐 힘을 모은다면 일본의 부당한 도발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고 우리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정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주관한 한 토론회에서 정치 외교 실패가 원인, 보여주기식 대응 등의 어처구니 없는 발언들이 주요하게 소개됐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엄중한 경제 외교 현장에서 이 같은 발언들은 정부의 외교 협상력과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들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태도 또한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난 8일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과 관련해 유독 황교안 대표만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의 무도한 경제 보복에 맞서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합니다. 국익을 수호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정부를 향한 무책임한 비난을 자제하고 정부의 외교 협상력 강화에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대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역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민관정 차원의 총력 대응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일선의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뿐 아니라 의회 차원의 외교도 적극 추진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를 촘촘하게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긴급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17일간 열리는 이번 대회는 국제수영연맹 회원국 209개국 가운데 194개국 선수 2,635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은 하계 동계올림픽, 월드컵, 육상대회와 함께 세계 5대 메가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한 역대 네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광주 전남발전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대회를 통해 총 2조 500억 원의 생산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예상되고 전국적으로 24,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 또한 기대된다고 합니다. 당정은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역대 최고의 대회로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평화의 물결 속으로라는 슬로건처럼 이번 대회가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의사를 밝히면 바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황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평화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도록 북한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합니다. 어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유에서 부분적 카풀 허용과 법인 택시 월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 3월 우리 당과
전현희 의원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낸 택시 카풀업계 간 사회적 대타협의 후속 조치로 택시 카풀의 상생과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 당이 당력을 집중해 왔던 대표적인 민생 법안입니다. 국토위 간사인 윤관석 수석 부의장과 국토위 소속 우리 당 의원들께서 법안 처리 과정에 참으로 노고가 크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갈등을 풀고 참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낸 것입니다. 여야 간 만장일치로 소위를 통과한 만큼 이번 국회 내에 입법 절차가 반드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와 택시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구체적 내용 및 향후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는 윤관석 수석 부의장께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카풀 시간 제한 및 택시 월급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여객자동차 운사업법과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카풀의 경우 현행법상에 본래 취지에 맞게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 출퇴근 시간에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은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택시 월급제는 산학금 금지의 법규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훈령에 규정된 세부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되 업계의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 시기를 내년 2020년 1월 1일로 하였습니다. 또한 택시 운수 종사자의 주 40시간 이상의 소정 근로시간을 보장받도록 하되 시행 시기의 경우 서울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타 사업구역은 공포 후 5년 내 시행 성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시행일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제 통과된 택시 관련 법안들은 우리 당이 주도하여 정부와 업계가 논의한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지난 3월 7일 합의문에 따른 것입니다. 카풀은 택시 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했으며 월급제의 경우 택시 업계 내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쉽게 답을 도출하지 못하는 난제 중의 난제였지만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며 어렵게 합의를 이뤄냈고 그 합의 정신이 어제 교통 법안 소위에서 입법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다음 주에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될 예정입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정부 및 관련 당사자 등과 긴밀히 소통해가며 사회적 난제를 풀어나가는데 민생정책의 해결에 적극 앞장설 것입니다. 특히 택시업계의 또 다른 당면과제인 플랫폼 택시 도입도 기존 산업인 택시 산업과 신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이 문제 정부 측과 협의해서 당이 당정의 형식으로 주도해서 빠른 시기에 세부적인 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전향적인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올해 대상인 24개 자사고 평가가 끝나서 11개가 지정 취소됐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13개 대상학교 가운데 8개가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사고가 제도적으로 존재를 해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사고 평가에 있어서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이 확보됐느냐는 논란입니다. 자사고 평가 표준화는 당초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의 합의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전북 교육청의 경우에는 평가 기준점을 높게 설정을 했고 타 지역과 달리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혼용해서 엿장수평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에는 총점과 세부 지표별 점수를 비공개해서 깜깜이 평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공개 자체가 교육감의 재량에 속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사고와 관련된 정부의 방침은 분명합니다. 설립 취지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유지하지만 고교 서열화를 유발하고 취지에 벗어난 학교는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거쳐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 방침에 따라 평가 내용, 재량권 일탈 여부, 절차상의 위법을 고려해서 학교, 학부모, 학생들의 우려를 덜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와 함께 제도 설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재점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객관성과 공정성과 형평성의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또 5년마다 치러지는 평가가 사회교육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데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반복되고 있는 기준 방법 등에 대한 논란도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사고와 함께 특히 내년에는 특목고, 국제고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 점검을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베트남 이주 여성 가정폭력 동영상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주 여성과 가정폭력이 함께 문제가 된 거고요. 가정폭력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가 겪어서는 안 될 사고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사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이주 여성에게는 특히 체류권이 가해자인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샌드백 부인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미국의 제도를 보면은 여성 가해폭력법에서 자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에게 학대당하는 이주 여성에 대해서 가해 배우자의 도움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여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가정폭력 실태 조사에서 이주 여성을 언어라는 언어의 장애 때문에 제외하는 데 대해서는 이건 납득할 수 없는 실태 조사로 판단이 되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언어 교육을 필수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당 차원에서 추후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여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권의 대응이 더 지체되면 정말 경제위기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한국은행의 작년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이자 보상 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이거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3년 연속 순유출 기업 또는 완전히 자본 잠식이 발생한 기업을 재무취약기업으로 정의하는데 2017년 외부감사 대상 기업 22,798회사 중 20%에 가까운 4,469개사가 재무취약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떠받쳐왔던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고 예산을 편성할 작년에는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던 미중 무역 마찰의 장기화, 갑작스러운 일본의 핵심 부품 수출 규제 등은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위험까지 경고하며 성장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추경 통과를 촉구했지만 국회의 상황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지금의 위기 국면이 과거와 다른 점은 창업 1, 2세대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기업가 정신이 충만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지만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 성장한 창업 3, 4세대들에게서 그러한 절박함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미중 무역 마찰이나 일본의 수출 제재는 우리의 의지대로 다루기 어려운 외생 변수란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정부와 정치권, 기업인과 근로자, 그리고 언론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누구를 탓하기 전에 서로 합심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총체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먼저 정부와 정치권은 정치의 위기가 국가경제 위기를 가중시키지 않도록 여야의 정쟁을 당장 멈추고 신속하게 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성장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과감한 재정 투입과 창업과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규제개혁 관련 입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합니다. 노사 역시 한마음이 되어 이 위기 국면을 극복해야 합니다. 기업은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스템 경영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 개선에 동참하고 근로자는 총파업을 거론할 만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인식하고 이 시대에 맞는 노동 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노동개혁에 적극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여야, 노사의 구분과 대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위기를 전 국민이 총력적으로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우리 경제의 장기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국토위 소위에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안에 내용을 담은 법안이 첫 번째로 통과가 됐습니다. 지난 3월 7일에 사회적 대타협이 극적인 합의를 이루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야 비로소 첫 번째로 성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 지난 택시카풀 TF 위원장과 사회적 대타협 위원장으로서 어려운 합의를 이끌어냈던 장본인으로서 굉장히 감개가 무량한 느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합의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택시업계, 특히 노동자 단체 여러분들, 그리고 사업자 단체 여러분, 그리고 또 많은 양보를 하고 합의에 동참해 주신 카카오 측을 비롯한 플랫폼 택시업계 모든 당사자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 200여 차례에 걸쳐서 많은 갈등과 또 서로 간의 협의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제 택시 산학금 제도를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고 또 출퇴근 시간대에 예외적으로 카풀을 허용하는 안이 법안 소위에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가 있지만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제인 사회적 대타협 안에 합의사항 중에 하나인 택시와 플랫폼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그래서 공유경제 체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실질화하는 과제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부,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조만간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택시에 촘촘하게 있는 많은 규제를 혁파해서 실질적으로 택시를 통한 공유 경제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걸음을 내린 만큼 앞으로 본회의 통과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야당과 잘 협의하고 택시 측과 협의를 해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거론하며 경제 보복을 공언한 지 2주 가까이 지났습니다. 사실 이 보복이라는 단어도 맞지 않습니다. 보복의 사전적 의미는 남이 해를 준 대로 그에게 해를 준다입니다. 강제징용 문제는 일본이 우리 국민에게 해를 입힌 만행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복을 한다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적반하장입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자고 국가를 동원한 것입니다. 아베 총리에게 역사적 사실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400여 년 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을 통일한 후 어지러운 정국으로부터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가를 동원, 조선을 침략한 적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입니다. 그 결과 일본의 패퇴, 도요토미 가문의 실각과 멸문, 정권 교체였습니다. 400년 전 자신들의 선조가 몸소 보여준 이 역사적 사실을 아베 총리는 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본이 하루빨리 이 피상식을 철회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